안녕하세요. 명예 처방전 세브란스 병원 김도영입니다. 오늘부터는 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간은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서 가장 큰 단일 장기이고 하는 일도 무척 많죠. 영양소 저장이라든지 또 해독 기능이라든지 심지어 면역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신체 장기에 병이 생기면 바로바로 사인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위에 병이 나도 배가 아프다든지 토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고, 대장에 병이 나도 변비, 복통, 혈변 이런 증상이 바로바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간에 이상이 생기면 그런 조기 신호가 안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간경화가 있어도 아주 간경화가 심해서 복소나 황달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간경화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에 혹이 크게 생겨도 이 통증을 잘 못 느끼는 장기이기 때문에 아주 커져서 간 표면으로 이 혹이 튀어나올 정도나 돼야 이 이상 신호를 알 수 있다는, 그래서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는 상당히 이런 증상 징후가 없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된 것 같습니다. 간 체크하는 거 의외로 간단한데요. 혈액 검사하고 영상 검사 중에서 우리 초음파라는 거 하는 거 있죠. 초음파로 간단하게 간 이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혈액 검사로는 흔히 알려진 게 이제 간 기능 검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GOT, GPT 옛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근에는 AST, ALT 건강 검진 하시면 이 표현 많이 들으시는데, 감마지틴이 AST니 ALT니, 또 간 기능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담백 합성인데 알부민이라든지 또는 혈소판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간 질환이 있는지를 혈액 검사로 알게 되고, 초음파 검사로는 이제 간의 모양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간이 있는지, 또 간경화가 혹시 있는지, 또는 간에 혹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 혈액 검사, 영상 검사를 이제 통해서 쉽게 간 질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거든요. 그래서 중량이 한 1.5kg, 1,500g 정도로 꽤 무거운 장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만져보면 되게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광택이 나고 윤기가 흐르고, 색조는 이게 워낙 혈액이 많이 흘러가는 장기이기 때문에 불그스름한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근데 각종 간 질환에서 이 간의 모양이 변하게 돼요. 제일 흔한 지방간이라는 거, 간에 기름이 많이 끼는 거 있죠. 원래 기름 색깔이 노랗잖아요. 그래서 간에 과도하게 기름이 끼게 되면 간이 뚱뚱해지기 때문에 간이 무거워지고 그 색깔을 이제 노랗게 되고 실제로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간염이라는 거 있잖아요. 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우리 피부에 염증 생겨도 불그스름하고 정상 피부 색깔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간에 염증 생기게 되면 정상적인 간의 광택이라든지 윤기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어두침침하고 정상적인 붉은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기서 더 지나서 간염이 더 지나서 간경화가 되게 되면 간이 우둘두둘해지게 됩니다. 우리 자갈밭 보시면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오돌도돌한 게 모양이 보이잖아요. 간경화 때도 간을 바라보면 그렇게 우둘두둘한 간 모양을 볼 수 있고, 심하면 간이 쭈그러듭니다. 그래서 정상 간의 절반 이하로 아주 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줄어드는 간이 이제 간경화다. 이렇게 정상 간이 지방간, 간염, 간경화 거치면서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나라 성인 사망률에서 가장 1위 질환이 암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경제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40, 50대 중년, 특히 남성 사망률 1위가 바로 이 간암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간암 왕국 또는 비형 간염 왕국이라고 했는데, 간암이 많은 이유가 바로 비형 간염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형 간염이 많은 이유는 수직 감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산도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애 입으로 들어가면 그게 바로 전염이 됐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80년대만 해도 성인 인구의 한 8%, 100명 중에 8명은 다 비형 간염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해서 지금은 한 3%로 떨어졌고, 특히 이제 젊은 연령이 있죠. 10대나 20대에서의 비형 간염 유병률은 1%가 채 안 돼서 한 20년 정도 되면 비형 간염 우리나라의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질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이 침묵의 장기,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신호에도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시던 중에 조그만 신호라고 하면 이제 피로감이 전보다 더 심해진다든지 소화불량이 없던 게 생긴다든지 뭐 체중이 유난히 많이 빠진다든지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간 건강 체크를 한 번씩 해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 체크 쉽거든요. 혈액 검사 한번 피 뽑아서 간 기능 검사하고 초음파로 쉽게 간 모양 보면 되니까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특히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체크하셔야 됩니다. 간염 바이러스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간염 바이러스가 발견된 순서대로 알파벳 대문자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A형이 제일 처음 발견된 거고 A, B, C, D, E, F, G 현재 한 7가지 간염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임상적으로 중요한 거는 3가지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A, B, C 바이러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B형 간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전체 간염 바이러스 중에 한 70% 차지하는 게 B형 간염이에요. 그만큼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그 입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술잔을 돌리면 B형 간염에 걸린다 이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잔 돌리지 말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는데 입으로 들어와서는 안 걸립니다. 그런 실험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바이러스를 아주 농축시켜 가지고 원숭이한테 입으로 줬는데 감염되나 안 되나 봤어요. 근데 입으로 감염이 안 되더라. 그래서 사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입으로는 전염이 안 된다. 그렇다고 술잔 돌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입으로 감염이 안 되고 이건 혈액으로 C형도 마찬가지지만 혈액으로 감염되거나 제일 중요한 감염 경로는 수직 감염.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태어나는 순간에 산도를 통해서 그때는 입으로 들어가겠죠. 그때는 감염되는 겁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나서부터는 입으로 들어가도 감염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형 간염은 다행히 예방접종이 있죠. 그래서 오늘 예방접종하고 1개월, 6개월 3번 예방접종하면은 항체가 잘 생깁니다. 어릴수록 항체가 잘 생긴다. 조심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접촉, 혈액 접촉을 조심해야 되고 이게 또 서양 같은 데는 성병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성병으로 있는데 성관계에서 통해서도 B형 간염에 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C형 간염이 있죠. C형 간염이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러스인데 완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C형 간염은 마찬가지로 예전에 수혈을 받고 나서 갑자기 간염 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정체가 밝혀진 건데 작년인가요? 노벨 생리의학상 받은 3명이 이 C형 간염을 발견한 분들입니다. 그만큼 C형 간염이 발견된 것은 그 치료제가 이제 완치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이고 예방 백신은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유사한 바이러스 돌연 변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예방 접종 백신을 지금 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A형 간염은 B형, C형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B형, C형은 평생 괴롭히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만성으로 가서 간경화, 간암을 일으킬 수 있지만 A형은 그런 게 없습니다. 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단지 뭐 아니면 돕니다. 급성으로 끝나서 완쾌되든가 급성해서 심각해져서 죽던가 간이식을 받던가. 대부분 99%는 다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지만 1%에서는 간부전에 빠져서 간이식을 받아야 되거나 사망하는 그러니까 아주 안전한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거죠.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맞고 6개월 있다가 맞으면 거의 100% 항체가 생긴다. 생활 속에서 간 건강을 지키는 건 2가지 유의하시면 되는데 간염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거죠. A형하고 B형은 예방접종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는 성인 병 조심입니다. 그래서 생활습관병인데 술을 안 마셔도 당뇨병이라든지 지방 과다 또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이 동반돼서 지방간이 잘 생기거든요. 성인의 한 40% 정도가 비알코올 지방간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보다 점점 많아지는 것이어서 동반하고 있는 이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뭐 과체중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우리 중년 남성들 뱃살 자꾸 나오잖아요. 뱃살이 많아지면 이런 성인병이 더 잘 걸리는 거거든요.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그렇기 때문에 내장 비만, 뱃살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우리나라 예전보다 술은 많이 안 먹지만 그래도 술 때문에 지방간 많이 생기니까 적정 음주, 건강 음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 보조제 뭐 상품명만 말씀 안 드리면 되니까 뭐 밀크 시즈린이 뭐 이런 간장 보조제들 건강식품으로 많이 나와 있고 또 병원에서 처방도 많이 하는 약물이긴 하죠. 그야말로 간장 질환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나름대로 기전은 있어요. 그래서 간 세포의 뭐 세포막을 보호한다든지 그 세포 안에 있는 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보존시킨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역할은 있긴 하지만 간 질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교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거, 체중 관리, 운동요법, 뭐 당뇨병 조절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간장 보조제는 그야말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B형 간염, C형 간염은 간염 바이러스를 없애는 게 치료의 원칙이지 간장 보조제만으로 이제 그 병을 치료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다고 미리부터 겁먹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의 기본적인 지식을 서로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생활에 가장 근접한 지방간 도장 깨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에 올려주시는 글들은 저희가 하나하나 점검해서 최대한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